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H-1B, H-2B, J-1, L-1 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영주권 발급 제한 또한 연장됩니다. 해당 발급 제한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 공급 업체 등 일부 업체는 예외로 지정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실업 사태에서 미국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 명령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의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21일 한 기자에게 매우 관대한 경기부양 현금 지급이 곧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MBC 뉴스에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아직 백악관 내에서 현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포함하고 있는 히어로즈법이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현금 지급에 회의적인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 현금 지급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확진 환자가 3만 명이 넘게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1,496명 보고됐고 신규 사망자는 363명 추가로 집계되면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38만 9,816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2,6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 집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주이고 뒤이어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텍사스 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하루 동안 5,528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신규 확진 환자 5,112명, 플로리다 신규 확진 환자 2,926명, 뒤이어 애리조나, 미시시피, 조지아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다음은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어제 5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47명, 미시시피주에서 3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2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6만 5,928명, 누적 사망자는 2,6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4시간 새 확진 환자는 1,227명 늘었고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는 어제보다 300명가량 증가한 6,407명, 사망자 162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00명가량 증가한 5,705명, 사망자 304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100명가량 늘은 4,791명, 사망자 1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도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유증상자들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충칭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의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신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중간값은 14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중간값이 19일로 유증상자의 기간보다 길었고 한 무증상자의 경우 최대 45일 동안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증오범죄 법안에 대해서 오늘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겨냥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등에 대한 범죄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제프 덩컨 부주지사가 제안한 증오범죄를 하나의 혐의로 취급하는 법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오범죄 법안이 오늘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번 주 내로 하원이 다시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의 내년도 교육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샌박 주 하원 의원에 따르면 주 상원은 2021 세계 연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 삭감하며 통과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공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에서 10억 5천만 달러, 교사 지원 예산 2,500만 달러, 학생 통학 서비스 제공 예산 1,5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세입 감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내카운티 교육청이 관내 공립학교 2020 대면 졸업식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대면 졸업식은 둘루스 고등학교가 7월 13일 인피니트 아레나에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레이니어 고등학교까지 계속됩니다. 교육청 측은 졸업식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학교를 통해 7월 1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루스 소재 성김대건 한인천주교회가 사랑 나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시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이며 한인천주교회 주차장에서 300명에게 식료품과 마스크 등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천주교회 측은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분들, 서류 미비자, 경기 부양수표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정, 그 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당일 오후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1채널이 기상 악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은 복구된 상태이며 지역 및 각 가정의 안테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가정의 안테나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